계획된 분노는 우발적 살인보다 훨씬 더 무섭습니다. 그저 괴성을 지르며 칼을 휘두르는 범죄자보다 조용히 일상을 살아가며 당신을 향한 칼날을 다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옆집에 살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도 당신의 뒷목을 서늘하게 만드는 괜히 찜찜해지는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형제를 죽이고 흉기를 챙겨 한국인까지 찔렀다. 2025년 5월 17일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56세의 중국 동포 차철남은 오랜 시간 알고 지내던 동포 형제를 찾아갑니다. 가볍게 술을 한 잔 권한 뒤 그날 오후 5시 무렵 그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그리고 정확하게 형을 둔기로 내려칩니다.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그리고 몇 분 뒤 그 집으로 들어온 동생마저 같은 방식으로 살해합니다. 이 비극은 단순한 지인 간의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차철남은 적어도 6개월 전부터 이 살인을 준비해왔습니다. 흉기 손잡이를 잡기 쉽게 직접 다듬고 미끄럼 방지용 플라스틱을 부착하고 계좌에 남아있던 전 재산을 현금으로 인출해 흔적을 지웠습니다. 그가 가진 돈은 몇백만 원도 되지 않았지만 그 돈으로 흉기를 사고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말 그대로 치밀하고 조용한 계획 살인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진술합니다. 13년을 알고 지낸 형제였어요. 그런데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도 갚지 않고 나를 계속 이용했어요. 그게 너무 분해서 형제는 중국 화폐로 약 3천만 원을 빌린 채 갚지 않았고 그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결국 살인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지옥의 시작은 이틀 후였습니다. 범행을 저지르고도 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차를 타고 이틀 동안 물왕저수지를 돌고 시흥 시내를 배회합니다. 그리고 5월 19일 오전 9시 34분 자신의 집 근처 편의점으로 들어간 차철남은 60대 여성 점주를 향해 흉기를 휘두릅니다. 그리고 바로 근처 식당으로 가 술을 마신 뒤 오후 1시 21분 체육공원 인근에서 70대 남성 건물주에게도 흉기를 휘두릅니다. 이 두 피해자는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 편의점 주인이 내 얘기를 험담하더라고요. 그 건물주는 평소 반말하고 하대했어요. 경찰은 이 2차 범행에 대해 우발적이라고 주장하는 차철남의 말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는 흉기를 여전히 들고 있었고 편의점과 공원을 일부러 찾아갔으며 CCTV 분석 결과 타깃을 정해 움직인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체포 당시에도 전혀 도망가지 않았고 취재진의 질문에도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호송차에 올라탔습니다. 첫 공판에서 차철남은 살인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 미수에 대해서는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둔기 손잡이를 손에 맞게 갈아내고 흉기를 사전에 준비하고 돈을 인출하고 동선을 조율한 것 모두를 종합해 이 모든 것이 완벽히 계획된 살인이었다고 판단합니다. 더 놀라운 건 그가 국민참여재판을 요청받았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 눈앞에서 죄를 직면할 용기도 없던 그 사람. 형제를 죽이고 낯선 이에게까지 칼을 겨눈 사람. 그가 말하는 죽일 생각은 없었다는 말에 당신은 설득되시나요? 당신의 옆집 사람이 지금 흉기 손잡이를 깎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두 번째 사건. 커플티 거절하자 벽돌로 머리를. 그녀가 죽어도 좋았을까? 오빠 그 티는 싫어. 그 한마디가 그를 광기로 몰아넣었습니다. 2024년 12월 1일 경남 창원 30대 남성 A씨는 전 여자친구 B씨의 집 도어락을 누르고 들어갑니다. 현관 앞 벽돌을 들고 말이죠. 소파에 앉아있던 B씨는 그의 욕설에 놀라 일어서기도 전에 머리를 벽돌로 가격당합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그녀를 향해 그는 다시 목을 조릅니다. 그리고 성폭행. 출혈이 멈추지 않던 그녀는 안방 화장실에 감금됐고 가해자는 그 자리에서 자해하며 쓰러졌습니다. 그 틈을 타 그녀는 탈출했습니다. 범행 하루 전
그는 B씨에게 커플티를 주며 재회를 시도했습니다. 거절당했죠. 그런데 범행 당일 그 커플티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얼굴뼈가 부러지고 한쪽 귀에 청력까지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말합니다. 이건 사실상 강간살인입니다. 단지 죽지 않은 것뿐. 그녀가 죽었더라면 그는 여전히 커플티를 입고 있었을까요? 세 번째 사건. 삼촌이랑 농장 가자. 10살 아이를 노린 노인의 차량에서 나온 것들. 302동에 사는 삼촌이야. 농장 놀러 갈래? 그 말을 들은 순간 베란다에서 딸을 지켜보던 어머니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타지 마라. 뭐 하는 거냐? 그 소리에 놀란 아이는 몸을 틀었고 검은색 차량은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문을 열어주려던 손이, 그 작은 손이 간신히 살아났습니다. 그 남성은 70대 노인 A씨. 수일 전부터 10살 여아에게 장난감을 사주고 말을 붙이며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적한 골목으로 유인의 신체를 만지고 입막음 협박까지 했던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그를 검거하자 그의 차량 안에서 콘돔, 발기부전 치료제, 블랙박스 제거 흔적, 정체불명의 액체가 나왔습니다. 그저 태워주려고 했다던 그는 정작 아이를 데려가려던 농장은 인적 없는 산속 농막이었습니다. 그날 엄마가 베란다를 보지 않았다면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었을까요? 네 번째 사건. 형이 부모를 죽였잖아. 망상에 찌든 60대의 살인 시도. 서울의 한 주택. 잠든 형의 머리 위로 흉기가 내려찍힙니다. 가해자는 60대 동생 서씨. 그는 오랫동안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형이 부모를 죽이고 재산을 가로챘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형은 기초생활수급자. 자신의 돈과 품을 들여 동생의 알코올 중독을 돌보던 사람이었습니다. 서씨는 결국 잠든 형의 머리를 찌르지만 형은 간신히 도망쳐 살아남습니다. 법원은 치매와 알코올 사용장애가 결합된 상태에서의 망상이라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부모를 죽인 놈은 죽어야 되라며 아직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가 다음엔 누구를 죽여야 한다고 믿게 될까요? 다섯 번째 사건. 친딸을 277번 성폭행하고 손녀까지 괴물은 당신의 아버지였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던 딸. 그 첫날 밤부터 40년간 반복된 지옥. A씨는 자신의 친딸 B씨를 1985년부터 수백 차례 성폭행했고 그 결과 태어난 손녀 C양에게도 몹쓸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녀는 4번의 임신과 낙태를 반복했고 결국 자신의 딸이 같은 고통을 겪는 걸 보고서야 세상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범인은 법정에서 말합니다. 술 마셔서 기억 안 난다. 차마 입에 올리기조차 괴로운 이 사건. 재판부는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상고합니다. 그건 너무하다고. 괴물은 얼굴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40년 내내 아버지였습니다. 오늘도 괜히 찜찜해지셨나요? 우리는 언제나 내 일상과 끔찍한 뉴스 사이에 선을 긋고 싶지만 그 선은 생각보다 너무 얇고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사람이 가장 무서운 건 갑작스럽게 미쳐버릴 때가 아니라 차분하게 미친 계획을 실행할 때입니다. 우리는 그저 바라볼 뿐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하죠. 진짜 무서운 건 저런 사람이 우리 옆에도 있을지 모른다는 거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여기는 괜히 찜찜해지는 얘기였습니다.